네, 신지우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좀 유명한 애니메이션이다 싶으면은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웹툰을 영화화하는 게 트렌드죠. 웹툰은 영화로 괜찮게 뽑히는 편인데 이 애니메이션이 문제예요. 애니를 영화로 만들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저는 마블밖에는 뭐 코믹스는 딱히 생각이 안 난다 이거죠. 기생수나 데스노트는 그나마 볼만한데 이것도 뭐 성공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보통 드래곤볼이나 피카츄 꼴이 난다 이거예요. 2D로 눈에 박힌 이미지를 실사화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이 영화계 사람들이 포기하질 않는다는 게 문제고요. 이번에는 원피스가 나온대. 진짜 싫어. 실제 사람이 막 고무고무 총 쏘고 막 팔 늘어납니다. 이 짓을 일본이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애니의 나라다 이거겠지. 그래도 성공한 게 있긴 해요. 이겁니다. 20세기 소년이라고. 이건 존나 재밌어요. 이미 원작이 해외에서 인정받았고 영화도 수상을 많이 했거든요. 상 많이 받았어요. 이게 또 사이비 종교 내용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켄지예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죽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편지를 남긴 거야. 어릴 때 중2병 걸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세계 멸망 시나리오 같은 걸 쓴 적이 있어요. 지들끼리 낄낄대면서. 근데 이 친구가 죽은 게 이 편지 내용대로 일어났다는 거죠. 켄지는 친구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흥 사이비 종교의 교주인 토모다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토모다치가 일본어로 친구예요. 친구라고 접근하면서 뭔가 사이비 종교 교리 개 같은 소리를 퍼뜨리는 거겠죠. 토모다치가 뭔 병신 같은 이런 가면 뒤집어 쓰고 다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처음엔 다들 무시하죠. 그러자 토모다치는 자기가 가진 특별한 힘을 보여주겠다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공중부양을 해요.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아무리 입으로 이거 털어봐야 한번 보여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이 토모다치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만화책이니까 뭐든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토모다치가 보여준 이 공중부양이라는 게 만화책에서 실제 이 사람의 능력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좆도 없어요, 이 사람. 커튼 뒤에 도르래 달아가지고 끈에 묶여가지고 이거 누가 감아주는 거거든요. 한 20년 전까지 쓰던 마술 기법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진짜 신이 내려온 거라고 생각해 실성합니다. 더 웃긴 거는 나중에는 이 토모다치의 도르래를 돌려주던 사람까지 토모다치가 진짜 공중에 떴다고 믿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20세기 소년의 주제예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믿고 싶어 하는 걸 믿는다는 거죠. 토모다치의 신도들은 처음엔 이 병신 같은 가면 쓴 남자가 신이 아닌 걸 알았고 아무도 이 새끼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일부는 이미 사이비 종교라는 걸 눈치챘어요. 공중부양은 도르래를 이용한 사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토모다치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기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 광신도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세력을 늘린 토모다치가 세계 멸망 계획을 실행하는 게 이 20세기 소년의 내용이거든요. 존나 재밌어요. 괜히 상 받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재밌기 때문에 토모다치가 대체 누구고 켄지의 친구는 어떻게 왜 죽는 건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20세기 소년 이야기를 왜 한 거냐?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1984년에 생겨서 1996년에 사라졌고요.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이비 하면은 이 사건을 먼저 떠올린다는 거죠. 그만큼 빡센 새끼들이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유튜브 어딘가에서 봤을 텐데 제가 또 나름 또이비 전문가라 이거 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있는 대로 모아왔어요. 내용 굉장히 낭낭합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1989년 10월 26일 일본에 여기가 TBS라는 방송국이에요. 여기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항의 전화는 해도 찾아오는 경우까지는 별로 없는데 준비된 방송에 꽤 문제가 있었나 봐요. 뭐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겠지. 항의한 사람들은 카마유지 히로시, 아오야마 요시노부, 하야카와 키요히데라는 3명인데 문제 삼은 프로가 이날 저녁에 특집으로 방송될 다큐멘터리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일본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옴 진리교가 방송될 예정이었고요. 그러니까 뭐야?
신도들이 찾아와갖고 뭐 진실된 방송을 해라, 왜곡하지 말아라, 뭐 이지랄 했다는 거지.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방송국 취재 내용이 대부분 맞아요. 나는 한 번도 사이비 종교 방송으로 신도들 지랄할 때 방송국이 과장이나 허위 보도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 다른 사건들은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감정 들어가고 편견 생기면 유리한 정보만 모으게 될 때가 있는데 유독 사이비 사건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TBS는 왜 옴진리교를 취재하게 됐냐? 그 계기가 뭐냐? 이 사람이 나옵니다. 에가와 쇼코라고 유명한 저널리스트래요. 이 사람의 영향이 있던 거죠. 에가와 쇼코가 어느 날 어떤 여성을 만나서 부탁을 하나 받아요. 그게 이 방송 취재의 시작이었던 건데 딸이 옴진리교에 빠져서 가출했으니 돌아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납치 감금 사건인 거면 오히려 쉬워요. 경찰 신고하면 그만이잖아. 근데 이건 무슨 범죄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성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갔으니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당사자 의사 없이 강제로 데려올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옴진리교에 대한 문제를 이때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하지만 어떤 여론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신흥 종교다 보니 자세한 정보가 없었거든요. 아직 평범한 종교처럼 보일 때였고 일본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는 나라라서 종교 자체를 나라나 어떤 기관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마도 이걸 아니까 유명한 기자를 찾아가 옴진리교의 문제를 알려달라는 이유로 만나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 쇼코의 생각에는 이 문제가 자기 혼자서 감당할 사이즈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남자예요. 도쿄대 법학과 졸업한 사카모토 츠츠미라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출신만 봐도 도쿄대야. 똑똑한 티가 나잖아요. 거기에 통일교 같은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일본에. 여기에 관련된 사건도 해결한 적이 있던 사람이라 자기가 부탁받은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죠. 사카모토는 옴진리교가 생긴 지 5년 만인 1989년 5월부터 이 종교의 반사회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피해자 모임을 조직해 증거를 모아왔어요. 여기에 옴진리교도 나름의 대응을 하겠죠. 신도들 시켜서 사카모토 변호사의 소속인 로펌을 찾아갑니다. 항의 전화도 막 수백 통씩 때리고 전단지도 뿌려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옴진리교 같은 대형 조직에 혼자 맞서는 사카모토 변호사의 평판만도 올라갔습니다. 사카모토는 최대한 빠르게 합법적인 선에서 옴진리교가 어떤 곳이고 그동안 여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언론에 알려요. 대중 여론을 몰아 공격하는 게 가장 위협적이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작전이 통해요. 기사가 4개월 만에 잡지사 특집으로 실립니다. 사람들이 옴진리교가 위험한 사이비 종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관심도가 오르자 TBS에서도 특집 방송을 기획한 건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도 3명이 방송 막으려고 방송국을 찾아갔던 거고요. 이때 TBS는 하루 전날 이 특집 방송을 편성해 두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사카모토 츠츠미 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했고 낮에는 후지산에 있는 옴진리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의 능력을 촬영해 다음날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옴진리교는 이 방송을 이용해 자기들을 홍보할 생각으로 촬영에 응했던 겁니다. 다 찍었죠. 근데 TBS가 뭔가 그림이 좀 아쉬운 거예요. 욕심이 난 거죠. 그래서 취재진이 일부러 사카모토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과 교주의 초능력 시연 장면을 같이 편집해서 방송하겠다고 신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밝힌 겁니다. 평소 사카모토 변호사를 불편해했어요, 신도들이. 그래서 자극받아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공격적인 인터뷰를 해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방송에 내보내면 자극적이니까 시청률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하지만 옴진리교는 의외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그 신도 3명이 간부급이거든요. 방송국을 찾아가서 사카모토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회수하고 방송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또 갑자기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면 방송을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TBS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죠. 영상 공개하고 예정된 방송 내보내면 그만이에요. 영상 보여줬어요, 신도들에게. 그러자 3명 중에 유독 이 사람이 옴진리교의 간부 중 하야카와 키요히데라고 합니다. 인터뷰 영상에 나오는 사카모토 변호사의 인적 사항, 생김새, 특징 이런 거를 수첩에 막 적는 거예요. 이 새끼들 지금 보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영상 다 보더니 돌변해요.
다시 방송을 허락하지 않았고 교단까지 나서면서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TBS의 옴진리교 특집 방송이 이날 결방됐어요. 당연히 사카모토 변호사의 인터뷰도 TV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5일 뒤 1989년 10월 31일 이 사람 옴진리교의 간부죠. TBS에서 사카모토의 인적 사항을 적어간 하야카와 키요 히데와 옴진리교에도 변호사가 있거든요. 씨발 왜 이런 데를 고문 변호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오야마 요시노부라고 하는데 둘이 사카모토의 로펌을 찾아갑니다. 무슨 뭐 화해나 타협 아니면 거래 같은 걸로 여론을 좀 축소시키고 뭐 소송 같은 게 일어난다면 피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카모토 변호사가 너무 단호해요. 옴진리교의 문제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돌아가라.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사카모토가 이때 중점적으로 따진 내용이 DNA 배양물 판매였어요. 옴진리교의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의 DNA 배양물이라는 걸 판매한대요. 굿즈 마냥. 교토대학에서 인정한 배양물이고 옴진리교에 들어올 때 필수로 사야 한다는데 비쌉니다. 하지만 교토대학은 이런 걸 인정한 적이 없어요. 사카모토가 이 말을 하면서 사기치지 말라고 한 거죠. 여기에 신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꺼내자 왜 그걸 문제 삼냐 이러니까 사카모토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종교다 옴진리교는. 그리고 이런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교단 전체를 고소하겠다고 나온 거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돌아갑니다. 교주에게 사카모토 얘는 교섭할 생각이 없는데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여기에 교주가 화가 났어요. 이 4명을 부릅니다. 옴진리교의 또 다른 주요 간부들이에요.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는 이 4명을 무슨 씨발 청룡 주작 백호 현무 마냥 단상 위에 자기 옆에 세워두고 신도들을 모아서 오른손 검지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둥글게 붙입니다. 이게 포화의 신호래요. 포화가 뭐냐? 종교적인 의미인데 지들끼리겠지. 포화라는 걸 하면 내면의 정신과 영혼을 강제로 현재 세계보다 더 높은 영적인 공간이나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 과정에서 현세의 육신은 필요 없고 온전한 정신만 더 위쪽 세계로 보내진대요. 불교로 치면 뭐 해탈 과정 같은 거라는 거겠죠. 씨발 진짜. 지들끼리 모여서 그런다는데 뭐 어떡해. 다 좋아.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의미가 현세의 육신이 필요 없어진다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포화는 누군가를 죽여서 정신을 맑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교주가 지금 옴진리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신도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이게 씨발. 아사하라 쇼코가 포화의 뜻을 보이니까 간부들이 막 웅성웅성 이지를 났어요. 드디어 교주님이 뜻을 행하신다 이지를 하는 거겠지. 처음에는 기자인 그 아까 여자분 에가와 쇼코의 글이 실린 잡지사의 편집장이 포화의 대상으로 선정됐거든요. 근데 편집장이란 사람이 바쁠 거 아니야. 언제 집에 들어가고 출근하는지 이 시간을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대신 옴진리교의 최대 적인 사카모토 변호사를 포화하라고 지시했어요. 간부들 다 찬성했고요. 어떻게 죽이냐? 납치해서 사형할 때 사용되는 약물 주사형일 때 염화칼륨을 주사하기로 했는데 이 나카가와라는 새끼가 의사다 보니까 예전에 병원에서 훔친 게 있대요.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가 살인을 지시한 이유는 단순히 방송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1990년쯤에 옴진리교가 정치에 진출하려고 진리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신도들을 출마시킬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마침 잡지사가 옴진리교의 저격글을 실었고 변호사인 사카모토가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를 만들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다른 때라면 살인 계획까지 세우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옴진리교 입장에서는 존나 위협적이겠죠. 이게 포화의 이유예요. 옴진리교 신도 중에는 전직 변호사들도 있었거든요. 아니 씨발 공부를 그렇게 처해놓고 왜 이런 데를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사카모토의 신상과 집 주소를 금방 알게 됐어요. 그래서 TBS의 방송을 막은 지 일주일 만인 11월 3일 교주의 지시를 간부들이 이제 실행하는 겁니다. 무전기, 변장용 가발, 안경, 정장 이런 걸로 위장해서 사카모토가 있는 요코하마로 가요. 사카모토가 타는 전철역 근처에 숨어서 퇴근길에 납치할 생각이었던 건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카모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날이 일본에서 문화의 날이라고 공휴일이에요. 사카모토가 출근하지 않았어. 그래서 집으로 가죠. 밤 10시쯤 가봤거든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바로 교주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그 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교주가 야 들어가서 죽여 다시 지시한 거죠. 집에 아내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또 1살이에요. 나중에 아사하라 쇼코가 체포되고 이때 얘기를 했는데 자기도 아이까지 죽이라고 지시한 건 좀 마음에 걸렸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릴 때 어렵게 자라다 보니 부모 없이 애가 크는 건 좀 잔인한 일인 것 같아서 다 죽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뭐 병신 같은 소리야. 교주는 이렇게 지시했는데 그래도 직접 안으로 들어갈 간부 4명은 좀 지나친 지시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끼리 사카모토만 죽여요 이러고 들어가질 않아. 다시 전철역으로 갑니다. 막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야. 아니 출근을 안 하는데 왜 또 여기 기차역을 가냐고. 병신이야 진짜. 씨발 뭐 배양물에 문제가 있던 건지 사이비에 빠지면은 지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밤을 새요. 그러다 포기하고 뭘 포기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새벽 3시가 되자 다시 사카모토 집을 들어가요. 사카모토 변호사 출근 안 했으니까 가족이랑 집에서 자고 있던 거죠. 근데 4명이나 들어오니까 인기척에 눈을 떴어. 신도들이랑 몸싸움이 좀 일어났는데 성인 4명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폭행 당하다가 결국 염화칼륨 주사를 맞아요. 근데 이게 범인들이 급하니까 혈관에 놓지 못하고 그냥 대충 엉덩이에 찌른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맞아도 죽지 않은 거예요. 혈관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근육 주사를 한 거야. 안 죽어. 이상해. 그래서 급한 대로 목을 졸라 죽인 거죠. 아내인 사토코와 아이까지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고요. 아이까지 죽인 건 교주의 지시가 너무 심했다는 첫 생각과 또 다른 행동이죠. 애가 1살이야. 부모 얼굴도 모를 텐데 굳이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부모 둘을 죽일 때 흥분된 피가 좀 식고 냉정해진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 상태에서 좀 판단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들은 최소한의 인간미도 없고요. 옴질리교에 적대시하는 자는 죽이려는 교주에게만 충성했던 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화를 실행한 신도들은 오전 7시쯤 후지산에 있는 옴질리교 본부에 도착했어요. 신도들이 지시한 대로 해결하고 오니까 이때 아사하라 쇼코가 그래? 허허 뭐 이지랄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쨌든 살해했으니까 시신 처리도 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사카모토의 얼굴과 치아를 훼손했습니다. 드럼통 3개에 담아서 각각 다른 산에 묻었대요. 지역을 3개로 나눈 이유가 뭐냐, 나중에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3개의 개별 사건처럼 보이게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었거든요. 계속 병신 같은 소리만 하는 게 결국 가족이라고 신원 드러나면은 이걸 누가 개별 사건으로 보냐고. 어떤 형사가. 왜 지능이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얘들은.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는 방해거리를 어쨌든 제거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 사건은 옴질리교의 문제를 더 크게 알리는 계기만 됩니다. 사카모토 변호사가 주변에서는 실종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종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운동을 벌이게 됐고요. 옴질리교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동료 변호사들이겠죠. 그런데 신기한 게 일본 경찰이 이상할 정도로 반응이 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조사만 해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금방 수사를 종결했다는 거죠. 6년 뒤에 그 간부 4명 중에 하나가 자백을 하거든요. 그때 시신이 드러난 건데 그동안 수사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경찰은 사카모토 변호사 집에서 수상한 흔적을 찾았었거든요. 신도들과 사카모토가 몸싸움 벌일 때 간부들이 달고 있던 옴질리교 배지가 바닥에 떨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옴질리교는 어떻게 대응했냐?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기자회견을 먼저 열어요. 현장에 있던 배지는 딸이 교단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하는 엄마가 탈출시켜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카모토 변호사에게 준 딸의 배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딸은 감금된 적이 없고 어떤 범행과도 관련이 없으니 경찰이 조사 나온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협조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당연히 이 기자회견을 믿어주는 사람은 옴질리교 신도들밖에 없죠. 이미 사카모토와 옴질리교가 어떤 관계인지 아는 사람들은 뻔히 알고 있었고, 집안에는 싸움의 흔적이 있는데 이걸 누가 믿어? 증거가 없을 뿐이지 정황상 이건 누가 봐도 옴질리교의 짓거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